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침투 비파괴 검사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비파괴 검사 표준 품셈에 관한 문제로 1위대가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파괴 검사 표준 품셈에서 침투 탐상 검사의 1위대가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파괴 검사 비용입니다. 비파괴 검사 표준 품셈은 비파괴 검사 작업의 표준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준입니다. 1위대가란 단위 작업당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재료비는 침투제, 현상제, 세척제 등 검사에 사용되는 소모품 비용이고 노무비는 검사원의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경비는 장비 사용료, 전력비, 일반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파괴 검사는 시험체를 파괴하여 내부 특성을 평가하는 검사 방법으로 비파괴 검사와는 완전히 다른 검사 분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파괴 검사 비용은 비파괴 검사 표준 품셈의 1위대가 계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 산정 기준은 공정한 검사 비용 책정과 객관적인 견적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검사 절차서에 관한 문제로 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검사 절차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검사원의 학력입니다. 검사 절차서는 비파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는 공식 문서로 검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절차서에는 검사 목적과 적용 범위, 사용 장비와 재료, 단기별 검사 순서, 안전 주의사항, 합격 판정 기준, 결과 기록 방법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대처 방법, 환경 조건, 검사 결과의 평가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원의 학력은 검사 자격 요건이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지 검사 절차 자체와는 무관한 정보입니다. 검사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별도의 자격인증 체계에서 관리되며 절차서에는 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검사원의 등급 정도만 명시됩니다. 따라서 학력 정보는 절차서의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관한 문제로 MSDS의 필수 정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MSDS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제조업체의 매출액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사용을 위해 작성되는 안전보건 자료입니다. MSDS에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식별 정보, 구성성분과 함량, 유해성 및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폭발 및 화지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노출 방지 및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 정보, 환경 영향 정보,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 정보, 법적 규제 현황 등 총 16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매출액은 기업의 경영 정보로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MSDS의 목적은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매출액과 같은 경영 지표는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FEC 상태도에 관한 문제로 오스테나이트의 최대 탄소 고용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FEC 상태도에서 오스테나이트의 최대 탄소 고용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2.11%입니다. FEC 상태도는 철과 탄소의 합금이 온도와 탄소 함량에 따라 어떤 조직으로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오스테나이트는 면심 입방격자, 즉 FCC 구조를 가진 고온 안정상으로 면심 입방 구조의 큰 격자 간 공간 덕분에 탄소를 많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오스테나이트의 최대 탄소 고용도는 1147도에서 발생하며 이때 약 2.11%입니다. 이 값은 강과 주철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탄소 함량이 2.11% 이하면 강, 그 이상이면 주철로 분류됩니다. 0.8%는 공석조성, 4.3%는 공정조성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면심 입방 구조인 오스테나이트와 달리
채심 입방 구조인 페라이트는 탄소를 거의 고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11%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회주철의 분류에 관한 문제로 흑연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회주철에서 흑연의 형태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편상흑연주철, 구상흑연주철, 가단주철입니다. 주철은 탄소가 2.11% 이상 함유된 철 합금이며 그 안에 흑연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기계적 성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편상흑연주철은 흑연이 얇은 판 모양으로 분포한 일반 회주철로 가공성과 진동 흡수성은 좋지만 인장 강도가 낮습니다. 구상흑연주철은 Mg나 Ce를 첨가하여 흑연을 구형으로 만든 것으로 덕타일 캐스트 아이언이라고도 하며 인장 강도와 연성이 우수합니다. 가단주철은 백주철을 장시간 열처리하여 만든 것으로 흑연이 템플러 카본 형태로 존재하며 충격에 강한 특성을 가집니다. 백주철, 회주철, 가단주철은 흑연 유무와 처리 방법에 따른 분류이며 탄소량이나 합금량에 따른 분류도 있지만 이는 흑연 형태 분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브리넬 경도 시험에 관한 문제로 압입자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브리넬 경도 시험에서 사용하는 압입자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강구 또는 초경합금구입니다. 브리넬 경도 시험은 1900년 스웨덴의 요한 브리넬이 개발한 가장 오래된 경도 시험법 중 하나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직경 10mm의 강구 또는 초경합금구를 압입자로 사용하여 시험편 표면에 일정 하중을 가한 후 생기는 아픈의 직경을 측정합니다. 이 아픈 면적과 가해진 하중의 비를 계산하여 브리넬 경도값, 즉 HB를 구합니다. 강구는 일반적인 재료에 사용되고 매우 단단한 재료에는 초경합금구가 사용됩니다. 다이아몬드 원추는 로크웰 C 스케일에 사용되며 다이아몬드 사각불은 비커스 경도 시험과 크노프 경도 시험에 사용됩니다. 브리넬 경도 시험은 아픈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주조품이나 단조품처럼 조직이 균일하지 않은 재료의 평균 경도를 측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적심성에 관한 문제로 웨팅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적심성, 즉 웨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적심성이 나쁠수록 침투 성능이 향상된다입니다. 웨팅은 액체가 고체 표면에 접촉할 때 퍼지는 성질을 의미하며 침투 탐상 검사에서 침투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웨팅의 정도는 접촉각으로 표현되는데 접촉각이 작을수록 액체가 고체 표면에 잘 퍼지는 것을 의미하며 웨팅이 좋다고 합니다. 접촉각이 0도에 가까우면 완전 웨팅 상태가 됩니다. 웨팅이 좋을수록 침투제가 결함 표면에 잘 퍼져 모세관 형상에 의해 결함 내부로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침투제는 일반적으로 접촉각이 작도록 설계되어 우수한 웨팅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웨팅이 나쁘면 침투제가 결함으로 제대로 침투하지 못해 침투 성능이 저하되며 웨팅이 좋을수록 침투 성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침투 비파괴 검사 단점에 관한 문제로 적용 한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침투 비파괴 검사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다공질 재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입니다. 침투 비파괴 검사 PT는 표면 결함 검출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다공질 재료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공질 재료는 표면에 무수히 많은 미세 기공이 분포되어 있어 침투제가 실제 결함뿐만 아니라 표면 전체의 기공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상 단계에서 표면 전체의 지시가 나타나거나 배경이 오염되어 실제 결함을 구별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다공질 세라믹, 다공성 주조품 등은 PT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PT는 표면에 개방된 결함만 검출할 수 있고 내부 결함은 검출 불가능하며 검사 속도가 느리고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재질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침투제 종류에 관한 문제로 감도 차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침투제의 종류 중 감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후유화성 침투제입니다. 침투제는 세척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수세성 침투제 타입 D는 침투제 자체에 유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물로 직접 세척이 가능하며 작업이 간편하고 신속하지만 감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둘째,
후유화성 침투제 타입 B는 침투 후 별도로 유화제를 적용한 다음 물로 세척하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감도를 제공합니다. 침투제가 결함 내에서 오래 머물 수 있고 유화시간 조절로 결함에서 침투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용제 제거형 침투제 타입 C는 용제로 세척하는 방식으로 휴대성이 좋지만 감도는 중간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세한 결함이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후유화성 침투제를 사용하며 정밀 부품, 항공기 부품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침투 비파괴 검사 기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